하셨는데 반시장적이고 이념적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자유방임적 시장 체제가 기존의 문제를 계속 일으켜왔습니다. 부동산 폭등도 마찬가지고 경제공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부에서든지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을 다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얘기하시는 것 중에서는 공시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시가를 가지고 보면은 우리나라의 공시가 비율이 대단히 낮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시지가로 얘기하는 거예요? 공시지가. 그 공시지가가 대단히 낮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그러니까 종부세 계산하는 방식을 이명박 정부 때 곱하기 공정가액 비율이라고 그래가지고 비율 제도를 도입하면서 더 낮춰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표로 보면은 얼마쯤 되느냐. 실질적으로 45%에서 60%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시가로 보면은 이번에 종부세 강화의 대상이 되는 데들은 19억 원이 넘습니다. 시가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을. 그렇죠.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데들은 19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19억 원이 내는 실질적인 종부세가 얼마냐? 미국 같은 나라에 거의 10분의 1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좀 이 미국의 롤모델로 항상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이런 것들과 비교하고 전 세계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가 현재 내는 보유세의 비중이 어떤 건지 그래서 보유세이 실질적으로 너무나 낮기 때문에 이게 투기 수단화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예. 제가 좀 추가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이 좀 지나치다고 저도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요번에 이제 종부세를 7월 달에 한번 우리가 약한 종부세 개정안을 냈었고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9월 13일 날 다시 한번 약간 강화된 그 내용을 냈는데 그걸 통해서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세 수입이 과연 얼만큼이냐를 보면 그러니까 당초에 7월 달을 통해서 이 토지가 아닌 주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세 수입이 1,500억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7월 달에요? 7월 달에. 네. 그리고 이번에 9월 13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2,700억 원이 증가되는 거예요. 합쳐서 4,200억 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금이 늘어나는 사람의 숫자가 합쳐서 27만 명입니다. 예. 즉 우리나라 가계 전체가 한 2천만이 된다고 보면 전체 가계에서 1% 내지 2% 정도 되는 사람들만 종부세가 인상되는 거죠. 기사로는 한 2% 정도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당연히 상대적으로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그 부동산의 가치가 높은 사람들인 거죠.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강남에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또 특정 계층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부유한 여유가 있는 계층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쪽에서 또 투기적인 수요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꼭 필요한 만큼의 어떤 과세를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겠다는 그런 정부의 의지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지나치게 반시장적이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두 분 말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선 아까 공시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실가격에 대해서 따지면은 지금 아까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공시가격은요 아파트하고 일반 단독주택하고 연립주택 다 그 시가 반영률이 차이가 납니다. 아파트는 비교적 거래가 자주 되고 또 거래가 자주 표출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거의 지금은 웬만한 아파트들은 80% 가까이 지금 저희가 공시를 하고 있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훨씬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동 예를 들으셨는데 아마 그건 공시가격으로 정확한 얘기고요. 일반적으로 재경부에서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실가라고 하는 예를 표를 보여주는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거 참조하면 안 됩니다.